자, 여러분들, 우선 그 강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게 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상황에 또 대비할 수 있는 또 자질을 갖추는 것이 또 수업을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저번 수업에 이어서 계속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407페이지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그죠? 407페이지부터. 그래요. 407페이지에 앞서서 우리가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소비자들의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뭐에 대한 불만입니까? 품질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시요. 어떤 연구에 의하자면, 자, 요렇게 우리가 그려본데 품질과, 그죠? 자, 다음 소비자의 그 구매 욕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와 B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가 있고요. 자, B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A가 어떻습니까? 구매 욕구가 품질이 더 높아질수록 구매 욕구가 더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죠. 언제일 때요? 자, 언제보다? B보다. 즉, 자, 품질이 좀 더 좋을수록, 그죠? 품질이 좀 더 좋을수록 똑같은 구매자가 있다고 했을 때 품질이 좀 더 높은 것들을 구매자들은 더 많이 구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자, 여기 계속 보시면 자, 소비자들의 근데 품질에 대한 불만이 계속 올라가요. 불만이 많아지죠. 하면 소비자들의 시간이 허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상품에 대한 불만족이 또 높아지게 되고 그 회사에 대한 불신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반적으로 회사가 바라는 패턴은 아닐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품질이에요. 품질.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품질을 어떻게 높여야 될까요? 자, 이게 약간 달라졌는데요. 옛날하고 그죠? 과거와 자, 비교적 현재의 이 품질을 어, 바라보는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품질이 개인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팀에서 즉 과거에는 개인이나 팀에서 이제 품질을 다루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이러한 조직 전체,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품질을 다루어야 된다라는 점으로 바뀌었던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진 그러한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되는 것은 바로 TQM이라고 있습니다. TQM.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TQM과 또 한편으로는 그죠?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시스템요. 자, 그래서 TQM과 이 시스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체제라고도 얘기하죠. 체제라고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오늘의 또 수업 목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선 407페이지에 우리가 변화 유형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유형 세 번째는 조직 기술적 시스템 변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스템은 체제라고, 체제 이런 식으로, 그죠? 다시요. 체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 왔는데, 그렇다면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죠? 자, 그것들이 우선 이 네이버 사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이 상호 관계를 가지면서 정해진 조건 하에서 주어진 일 혹은 작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필요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작용하는 집합이더라라는 것이죠. 다시요.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은 바로 어떠한 한 사람의 말을 뜻하는 것이, 한 사람의 역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체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요거예요. 자, 상호관계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자,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부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공정이 이렇게 쭉쭉쭉 감으로써 뭐가 생겨나는 겁니까? 자, A도 투입하고요. 다시 여기서 A가 투입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B가 투입되고요. 여기는 C가 투입되고요. 여기는 D가 투입된다고 해봅시다. 그래 놓고선 완제품이 나오겠죠. 완성품이 나와요. 이렇게. 자, 이런 완성품이 나오는데 이러한 완성품을 얻기 위해서 A, B, C, D가 유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시요. 좀 더 다르게 한번 좀 더 확대해 생각해 볼까요? 이러한 생산 공정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시스템이 이렇게 있겠죠. 바로 홍보부서, 예를 들면 뭐 판매부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홍보와 판매를 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소비자들한테 가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자, 그렇다면 어떤 생산되어진 제품과 물품을, 그죠? 어떤 생산되어진 제품을 홍보와 또는 판매부서 또는 영업부서도 이렇게 있죠. 영업부서에서 판매를 잘해서 또는 영업을 잘해서 이렇게 소비자한테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자, 뭐가 또 되는 겁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사의 전체적인 조직이라죠. 이 회사의 전체적인 이익이 전체적인 이익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익이 전체적인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여기에서 보시면 그죠? 여기서 여러분 잘 봅시다. 여기에서 생산 부서 내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A, B, C, D가 있죠? 각 요소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 보세요. 각 다양한 요소들이죠. 그죠? 이 생산부서. 생산부서 안에 이렇게 또 다양한 부서들이 있고요. 여기도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또 홍보부, 판매부, 또 영업부서에는 또 그들 나름의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죠? 어떤 시스템들이 거쳐져 있죠. 자, 또 이런 시스템들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사라는 조직체가 이렇게 있는 거죠. 다시요. 자, 회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각 부서에 뭐를 가지고 있더라? 시스템 체제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었을 때, 그죠? 유기적으로 연관되었을 때 우리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거 봅시다. 자, 상호작용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가지면서 정해진 조건 하에서 주어진 일들. 여기서 정해진 조건이라는 것은 뭐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품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작업 매뉴얼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사명 달성에 지원하는 잡합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면 다시 여기 봅시다. 자, 우리가
이러한 조직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조직 내에는 또 다른 조직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조직들이 다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조직들은 뭐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각자가, 자, 여기 있는 조직에서는 각자가 뭐를 가지고 있더라? 그렇죠. 바로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매뉴얼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어떤 규칙이 또는 뭐가 규칙뿐만 아니라 또는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신규 직원들이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 신규 직원이 이 문화 속에 어떻게 되는 거면 이 조직 속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임용이 되면 이 문화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결국에 뭐를 만들더라? 그 인재를 만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여기 영업부서입니다. 영업부서에 우리가 첫 발을 들으면 영업인재로 커나게 되고 우리가 뭐 인사 파트에 들어가면 일반 행정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커나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이 곧 그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렇다면 품질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서는 어디냐? 바로 자, 품질 관리 부서 우리가 QC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QC는 뭐냐? 자, 관련된 문제를 해결, 원가 절감,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고객 만족 등에 대하여 자주적인 개선 활동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다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은요. 품질 향상입니다. 그죠? 품질 향상이에요. 품질 향상. 그죠? 자,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품질 관리팀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 가지 품질 관리 팀들이 있는데 이 팀들의 공통점을 한번 봅시다. 자, 품질 관리 팀의 역할로 운영위원회, 촉진자, 분임조 리더들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 훈련도 할 뿐만이 아니라, 그죠? 업무 절차와 품질의 개선, 근무 조건 및 시설에 대한 이슈를 통하여 회의 같은 것도 한다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해결책에 대한 경영진의 건의를 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어디 나와 있냐면, 자, 407페이지 첫 번째 서부터 아래에서 첫 번째 문장 서부터 408페이지에 자,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QC라는 건 우리가 품질 관리 팀인데 그 팀 내에는 그죠? 분임조의 리더도 있고 또 운영위원자도 있고 다시요. 이게 무슨 말? 이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요. 자, 분임관리팀, 분임관리조에서 뭘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조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품질관리팀이 여기 있다 해봅시다. 그죠? 자, 그럼 이 품질관리팀이 다른 팀에 어떻습니까? 이건 잘못됐고요. 이건 잘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컨설팅을 해주게 되죠.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품질관리팀 내에서는 팀장이 있을 수 있겠죠. 촉진자, 분임 리더예요. 자, 그리고 잘된 거와 잘못된 거. 예를 들면 영업부서에서는 자, 이런 부분을 영업을 해주시고요. 생산부서에서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원가 절감부서에서는 자재구매팀에서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하게 되죠. 다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품질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갖다가 회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건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임조, 즉 품질관리팀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일반 회사에서 품질관리, 그죠? 분임조가 있을 수 있나요? 그죠? 야, 자, 제가 어떤 사이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품질 여기 보시면 국가 품질상이라고 해가지고 나오죠? 그럼 여기 보세요. 품질 분임조라고 해가지고 쭉쭉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 개요부터 우선 들어가 봅시다. 자, 모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품질을 지금은 제일 우선 원칙으로 두기 때문에요. 과연 이 품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팀들이 실제로 다른 회사들에 귀감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회 같은 걸 개최합니다. 여기 보실까요? 그래서 국가품질상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기업의 경영 성과와 직결되는 원가 절감,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고객 만족 등에 대하여 자주적인 개선 활동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 분임조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개선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기업의 품질 혁신 기반을 확대하게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품질 분임조라는 것은 특정한 부서에 국한될 수도 있겠지만, 그죠? 홍보부나 이제 판매부나 이제 자재 구매부, 뭐 경영 관리팀 이런 데에서도 역시 품질 간임 분임조를 임시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따라서 여기 보면 예선도 있고 뭐 전국 대회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운영 절차 같은 것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상 요령을 공고하면 물론 이때 공고뿐만 아니라 이때 시상도 산업관리부서에서 줍니다. 그리고 한국표준협회와 국가품질센터에서 자 설명과 교육을 하게 됨으로써 심의를 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지요. 자, 요거 보건데 이런 것처럼 자 굉장하게 많이 기업들이 품질에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한 중심에는 품질 분임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QC를 이제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408페이지에 보면 전사적 품질 관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전사적 품질 관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그 전에 우리가 동영상 하나를 보고 우선은 TQM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품질 TQM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영상이 좀 있습니다. 이건 품질 관리 분임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품질 관리 그 대회에서 전국 품질 관리 분임조 경진 대회에서 어떻게 그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봅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삼성중공업에서 나오죠. 삼성중공업이라는 시스템에서 이 품질 관리 부서가 아니라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이십니까? 제가 좀 다시 큰 화면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절단 공정. 자, 보면 절단 공정 작업 방법 개선으로 부적합품률 감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세요. 이 삼성중공업에서
요렇게 품질 관리를 위해서, 그죠? 품질 관리 특히 뭐 한 겁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적합, 불량률을 낮추는 그러한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품질 관리 팀이 아니고요. 그 품질 어떤 조직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품질 관리 팀도 있겠지만 다른 팀, 그죠? 이 품질 관리 이외의 팀에서도 그죠? 뭐 할 수 있습니까? 불량률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팀들입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일반 기업에서도 품질 향상을 위해 분임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예선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품질 분임조를 형성해서 그죠? 대부분은 근무 시간 이후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대회가 가까워 오면 좀 대회가 가까워 오면 뭐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서 근무 시간 내에서도 이제 품질 분임조 경진 대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인데요. 자, 한번 우선 봅시다. 해외에서 클레임이 발생해서 손실이 매출의 10%나 되는 상황이에요. 돈을 벌자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제품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생산부장. 납기에 쫓겨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품질부서에서 다 확인을 했을 줄 알고 있었죠. 뭐 저희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품질관리부장, 왜 품질을 다 확인 안 하고 납품을 한 겁니까? 도대체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저희가 필요한 검사는 하긴 했는데 영업부에서 빨리 납품을 하여야 한다고 재촉을 하는 바람에 저희도 일부 샘플만 급한 대로 확인했습니다. 영업부에서 재촉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품질은 품질관리부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 불량품을 만들었습니까? 애시당초 생산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우리야 늘 하던 대로 작업을 했을 뿐입니다. 자재가 불량인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제품은 품질관리부에서 수익 검사를 해서 합격난 제품인데 저희야 문제가 없죠. 이래서 품질 문제가 많은 회사라고 전에부터 업체를 바꾸자고 안 했습니까? 그 문제는 그 업체가 제일 단가가 낮은 회사라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었고 그래도 품질 보증은 품질관리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품질관리부장.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품질부서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번 문제는 모두 책임지고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럼. 아니, 품질관리부서가 다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못해 먹겠구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은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품질 관련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불량이 나면 죄인처럼 기도 못 피고 그러죠. 불량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회사의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유형적인 모습일 뿐 이외의 피해로서 무형의 회사 신뢰도 또한 손상되고 앞으로의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 설정에서 보았듯이 품질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원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원인이 품질 부서로 귀착되었습니다. 과연 품질은 품질관리 부서만의 책임일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선은 이제 출처 좀 밝혀드릴게요. 자, 유튜브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품질은 부서만의 책임일까요? 라고 해서
이분이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품질은 품질관리부서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를 생각해 보냐면 우리 지금 왜 이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왜 이 과목을 공부하고 있죠? 자, 우리는 HRD 다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과목을 말하는 건요. 품질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품질을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한테 있었어요? HRD, 그죠? 담당자들한테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HRD 그 담당자가 될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품질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품질을 담당해 주는 그죠? 자, 내부 고객이 있겠죠. 자, 이러한 품질을 담당해 주는 내부 고객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 그분들의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자, 이분들의 질적인 향상을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HRD 담당자입니다. 이 HRD 담당자가 품질 자체에 대해서 그죠? 회사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죠? 아니라 자, 이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 고객, 이 내부 고객들의 뭡니까? 능력을 향상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해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부 고객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부 고객은 누굽니까? 다시 볼까요? 어떠한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 조직이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자, 이익을 내는 거예요. 이러한 이익은 누가 내는 겁니까? 그죠? 제품을 팔아서 누구한테? 자,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품 대금을. 자, 이때 이 고객은요, 조직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외부 고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 고객이요. 반대로 이 속에 계신 분들이 있죠. 이 속에 계신 분들도 결국에는 자, 쉽게 말하면 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도 월급도 받고 거기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를 기업의 이 조직에다가 제공해 주거든요. 그렇다면 보세요. 월급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는 돈을 주고 제품을 산다라는 고객과 비슷한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관리자들 말고요. 이 아래에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자, 노동자 즉 피고용인이라고 그러고요. 피고용인이라 그러고 달리 말해서 노동자라고 말해요. 자, employer죠. employer. 자, 이 사람은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이윤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 즉 내부 고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 그죠? 다시요.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은 달라요. 내부 고객은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직원들. 쉽게 말하면 직원들을 나타나고요. 자, 외부 고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조직 밖에 있는 그죠? 우리한테 돈을 주고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HRD 담당자는 이
내부 고객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부 고객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HRD 담당자로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자, 고려해서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러한 품질, 이때 이 품질이라는 것은 내부 고객의 능력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여기서 살짝 써 드릴게요. 내부 고객이 있고요. 그죠? 자, 외부 고객이 있어요. 자, 고객 아니죠? 고객이죠? 자, 내부 고객이라는 것은 직원들을 나타내죠. 직원들을 나타내죠. 왜 그렇습니까?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음. 자, 그죠? 자, 외부 고객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님들이에요. 손님들. 그죠? 자, 이것은 조직 내에 있으신 분들이고요. 이제는 조직 외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안에 있다 말이고 이것은 밖에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 외부 고객들은 손님들인데 뭡니까? 그죠? 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돈을 낸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때 어떤 돈이에요? 비용을 내는 거다. 그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자, 여기에서 기업의 HRD, 그죠? HRD 담당자는 내부 고객을, 외부 고객을 한 게 아니라 내부 고객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고객의 품질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자, 각자의 능력이라는 거죠. 각자의 능력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영업부에서는 뭡니까? 영업부에서는 당연히 영업 능력이 되겠죠. 그게 직무예요. 그죠? 자, 판매 부서, 뭐 홍보 부서라고 합시다. 하면 홍보를 잘하는 능력. 이게 직무죠.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들 나타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직무 능력을 각자의 무슨 능력?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자, 어떻게 하더라?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훈련과 교육,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면서 자,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HRD 담당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런 능력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더라? 교육, 훈련, 체계, 설계, 운영, 평가를 잘 갖추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왜 배우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부서에서 말하는 품질을 다루는 그러한 경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어느 부서에다가면요? 품질 분임조에다가만, 품질 부서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둬서 책임을 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동영상 봤었죠, 아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사적 품질 관리는 품질은 품질관리부서만의 책임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나왔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체 부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생산성이라든지 생산성이 높아지고 비효율성이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사적 품질 관리 한번 읽어보죠. 자, 극심한 경쟁에 맞서고 있는 기업들은 품질이 결정적인 경제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사적 품질 관리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자, TQM은 모든 구성원들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발견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는 방식 또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TQM은 모든 종업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 개선에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가 볼게요. TQM은 대개 구성원들이 업무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시킨다. 대부분의 TQM 전략은 5가지 기본적인 구성 요소와 관계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경영진의 전사적 책임. 이제 전사적이라는 것은 모든 책임을 경영진이 진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품질 관리 기준 및 방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종업원 훈련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그러한 종업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잘했을 경우에는 보상도 일단 표창이라든지 뭐 흔히 말해서 보상하면 성과급을 얘기하죠. 성과급, 보상 등이 있다. 경영진은 TQM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건 TQM이 비교적 최근 199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우선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봅시다. TQM이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고요. 자, 맨 처음에는 통계를 위주로 했어요. 통계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거라든지 비효율성을 없앴어요. 근데 이 통계를 잘 돌린다 하더라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샘플에 한계가 있죠. 표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통계를 잘 한다고 해서 트렌드를 잘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있으면, 그죠? 요 부서가 계속적으로, 또 예를 들면 이렇게 트렌드가 쫓아간다면 통계를 요렇게 돌리면 우리는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트렌드에 맞게 그 제품을 혹은 서비스를 생산해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것이냐면, 자, 전화기라는 어떤 조직체가 있습니다. 전화, 그죠? 전화통신이라는 서비스 체제가 있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 스마트폰이 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통계를 돌려보니까 이 스마트폰보다는 기존의 투지폰이 좀 더 발전될 거다라고 표집을 요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더 발전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가게 되죠. 그럼 이 기업은 어떻게 되는가?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투지폰과 스마트폰 이란 사례를 보더라도 통계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경영 전략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나온 게 뭐냐? 이제는 그렇게 해서 통계로만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난 패턴이 뭐냐면 1950년대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1950년대, 이때는 이제 1920년대에서부터 이제 SQ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SQC가. 자, SQ를 해야 되고 SQC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TQ에 대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M이 아니라 컨트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계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통계만으로는 뭡니까? 전체적인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 문제점과 함께 품질을 이 통계만으로는 담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품질을 만들어내서 여러 부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갔을 때 좋은 품질이 이렇게 나니까요. 그죠? 자, 이것들이 중요한.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부서들 각자가 이 조직체 전체 조직 내에 있는 부서들 각자가 자, 품질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종합적 품질 관리예요.
이해가십니까? 다시요. 이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자, 각자의 부서가 품질에 초점을 기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각자는 각자의 고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이 컨트롤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말에는 컨트롤이란 말이 써 있지만 이 조직 내에서는 컨트롤이 되지만 이 전체 회사 내에서의 유기적인 컨트롤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어떤 조직체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 관리자죠. 그죠? 삼성으로 말하면 이건희 부회장. 그죠? 자, 이분이 이 조직체에 대해 품질을 컨트롤하고 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죠? 유기적으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는 경영자의 입장이 좀 더 소극적인데 반해서 여기에서는 경영자 입장이 굉장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게 역할을 하는 거죠. 적극적이면서. 자, 이것이요. TQC고요. 단지 그 부서에 한정되어 있는 거고 TQM입니다. 이때 이 M이라는 건 관리라는 뜻이거든요. 매너지. 그러니까 이게 있는 위에 있는 관리자분들이 이러한 조직체 역할을 좀 더 관여하고 조정하고 통합하고 유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자 지우고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씩 가봅시다. 자, 통계적 품질 관리. 1925년 월터 앤드루 슈와트는 관리도법을 창안해요. 생산 공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에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런 통계적 방법을 많이 적용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예가 있냐면 자, 잠깐만요. 자, 네이버에서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왔습니다. 그죠? 자, 뭐 SQ 뭐 인증 뭐 이렇게 쭉쭉 있네요. ISO는 뭐 품질 국제 표준 기준이죠. 자, 이게 쭉 보시면 요거 같은 거 있죠. 사용정보북인가요? 좀 더 크게 보시면 여기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뭐 재고량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고량, 안전 재고량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관리를 해나가고 있죠. 이게 통계예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었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요. 통계적 S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SQC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만 있냐? 이것 말고라도 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비 가동률, 연간 설비 가동률 하면서 평균선에서 조금 더 가고 더 하고 자, 다시 요 같은 경우는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여기 보시면 이제 출처는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설비 가동률 하면서 1, 2, 3, 3호기가 있고 쭉쭉쭉 4호기도 있고요. 하면서 평균보다 많아졌고 이 많아진 것이 예를 들자면 비효율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줄여야 된다. 이렇게 경영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런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통계적 품질 관리라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 자, 통계적 품질 관리를 보시면 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책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는지 이제 한번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좀 계량적 수치 검증과 계수치 추정, 상관 분석, 뭐 샘플링 오차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대부분은 보통은 이제 상관 분석에서 많이 끝납니다. 그죠? 자, 그래요.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죠? 자, 요거도 한번 괜찮은 것 같아요. 사회조사 분석사. 이게 통계 관련 자격증입니다. 그죠? 통계 관련 자격증인데요. 자, 통계진흥원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그리고 저기 산업인력공단에서 1년에 한 3번 정도 시험을 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분석사 소개부터 해서 자, 뭐 자격증 쭉쭉 이렇게 시험 일정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본다면 그죠?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하더라?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어떤 불량률에 대한 통계적 접근을 해서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 품질 관리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 아르망 발랭 바이겐바움은 1956년도에 종합적 품질 관리를 제창하였는데 이는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경제적이고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내 모든 부서와 조직 구성원이 수행하는 품질 개발, 품질 유지, 품질 향상의 노력을 통합시킨 효과적인 시스템을 말한다. 다시요. 자, 이 통계적 품질 관리와 다른 점은 바로 기업 내 모든 부서 구성원들이 수행한다는 점이 다르고요. 자, 종합적 품질 관리에서부터 종합적 품질 경영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장점은 뭐냐면 자, 요 말이 되는 거죠. 종합이라는 말이 요렇게 하나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종합적 품질과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1985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난 품질 운동이다. 종합적이란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 전 종업원이 품질에 관한 여러 노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더라. 자, 그렇다면 품질이란 조직의 모든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뜻하며 경영이란 품질의 방침 및 계획을 정하고 조직을 만들어 이것을 전략적 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종합적 품질 경영은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품질 위주의 기업 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조직 구성의 의식을 개혁하고 고객 위주의 관리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을 경영하는 새로운 경영 운동이다라고 뭐 품질 관리에 대한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 내용들이 408페이지서부터 410페이지까지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했었죠? 자, 품질은 품질관리부서만의 책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발견해 주력하는 방식 및 개념을 나타내더라. 그때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전사적, 즉 모든 측면에서의 책임을 강조하더라. 그리고 좀 더 많은 의사소통과 보상 체계 그리고 종업원들의 훈련 시스템이 바탕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 TQM의 뭡니까 특징으로 제시되는 거죠. 그죠? 그래요. 우리가 통계적 공정관리 기법은 아까 사회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렸던 걸로 압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TQC와 TQM에 대한 차이를 여기서 나눴어요. 뭐 차이점은 TQC는 아무래도 일본에서 먼저 나왔고 TQM이라는 것은 미국과 유럽에서 좀 더 TQC에서 발전되어진 져서 나온 경영 관리 기법이더라 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가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뭐 TQM에 얘가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TQM으로서의 전사적 품질 관리 활동을 말하는데 이 호텔에서 봅시다. 자, 그래서 마크로 TQM과 뭐 마이크로 TQM이 되는데요.
매크로, 마크로 TQM은 이제 거시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고객이 보이는 지점부터 고객이 목적을 마무리하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모든 활동을 말하더라. 예로 호텔에 관련된 현수막조차도 전사적 품질 관리 활동이라는 것이죠.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고객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에 대한, 다시 여기서 보면 감동, 고객의 감동이 바로 우리가 TQM, 즉 품질 관리. 여기서의 호텔에서의 품질은 뭡니까? 고객의 만족도를 느끼기 위한 서비스죠. 서비스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고객 만족도로 이렇게 대리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느냐. 자, 고객이 불편을 느끼거나 잠재적 불만을 해결하는 활동을 한다. 또 고객이 불편하지 않게 예방 활동을 한다. 그죠? 자, 여기서는 약간 틀립니다. 해결하고요. 미리 예상되는 불편한 사항도 예방하는 겁니다. 그죠? 이미 일어나고요. 일어나기 전고도 대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용의 절감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고객 만족 활동을 쭉쭉 하면서 지표도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호텔에서 TQM 할 때는 고객이 느끼는 모든 분야의 범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TQM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 이렇게 통계적 품질 관리, 자, 전사적 품질 관리, 전반적 전사적 자, 품질 통제에서부터 관리에서부터 종합적 품질 경영에 이르기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경영팀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자, SOC는 단순히 통계만 돌리는 거고 TQC는 그죠? 전사적 통계 관리는 자, 일본에서 1950년대에 나와서 통계학적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영업기획개발 총무 격리에 한정되었지만 경영자의 의지를 크게 반영하지 않았더라. TQM은 미국과 유럽에서 1990년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 기업 문화 수준의 품질 관리 철학을 가지더라. 그래서 자, 기존의 영업기획개발 총무에다가 생산 마케팅 엔지니어의 노사 관계까지 포함하고 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자, 경영자의 의지가 또 중요하더라라는 건데요. 바로 자율경영팀이라 해서 Self Managing Teams가 나옵니다. 이건 TQM보다 자, 조직의 권한을 좀 더 크게 발휘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경영팀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411페이지 보죠. 자, 자율경영팀은 공식적인 조직으로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적이며 팀의 활동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이 SMT가 조직의 특화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운영되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 공통점이 뭐냐면 팀 구성원 간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더라. 구성원들은 업무 분담, 업무 방법, 업무 스케줄, 훈련 등과 같은 산 및 외부 고객과 공급자들을 다루는 일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있더라. 팀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팀은 업무 피드백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전통적인 관리자 중심의 업무 조직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많은 조직들은 SMT, 즉 자율경영팀을 시행할 때 감독자와 중간 관리자의 숫자를 줄였다. 바로 팀제로 바뀌니까요. 어떤 조직들은 감독자 지위를 팀 어드바이저나 팀 촉진자 또는 코치로 바꾸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각 개인의 역할은 팀 구성원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직원 채용, 예산, 업무 일정 잡기, 수행도 평가, 부진 상대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이더라 라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TQM 요까지와 그죠? 자, 여기서부터 SMT는 약간 다른데요.
자, TQM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관료제로 봤던 거고요. 그죠? 이렇게 관료제. 그래서 뭐 관리자의 의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TQC냐 TQM이고 뭐 일본에서 나왔냐 유럽에서 나왔냐 이런 건데요. 이 S&D 자율경팀은 이게 파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렇게 분사가 되는 거죠. 그죠? 마치 위원회 조직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인력도 좀 채용하고요. 목표도 세우고요. 요 자직체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요것도 전문성을 갖추고요. 이것도 전문성을 갖추고요. 얘도 전문성이죠. 각자가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조직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굉장히 수평 조직이죠. 얘는 수평 조직이죠. 평등해요. 얘는요 수직 조직이에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모두가 다 전문성을 가지면 전체적인 이익은 늘어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율경영팀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이 팀에서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이 팀이 부족하면 컨설팅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는 잘 보면 중간 관리자들이 여기 많죠. 근데 여기는 중간 관리자들이 없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은 팀제로 가더라라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관료제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외부 고객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이 팀제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성과급도 이 팀제를 주고 이 팀 내에서 팀원들끼리 서로 이게 분배하는 형식을 많이 취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한번 다 다뤄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 거의 한 학기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품질 관리라든지 품질 통계적 품질 관리부터 해서요. 또 TQM, TQC 이런 것들은 한 학기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꼭 하나만 집중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과연 왜 배우는가? 그죠? 자,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배우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쉬고 우리가 편의형 네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